네, 여자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자부 이야기인데요. 남자부 시상식에서는 아무래도 기자단 투표 플러스 이제 여기에 시즌 기록이 점수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간다는 평이 많지만 그래도 통합 우승 대한항공에서 개인상 무관이었다는 점이 좀 주목이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여자부 현대건설과 남자부 대한항공의 좀 온도차가 컸죠, 이번 시상식에서. 그렇죠. 뭐 물론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의 감독상을 받았지만 베스트 7, 정규리그 MVP까지 모두 타 팀이 주인공이 됐는데 정규리그 1위 팀이 아닌 2위 팀인 KB손해보험 케이타 선수가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좀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비단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었고 2016, 2017 시즌에도 대한항공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지만 정규리그 MVP는 현대캐피탈 문성민 선수가 가져간 사례가 있었는데 맞아요. 좀 그때에 이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대한항공이 가져간 상은 최석기 선수의 베스트 드레서 상뿐이었습니다. 이 뭐 베스트 드레서 상은 뭐 이렇게 상으로 치기 좀 뭐한 상이잖아요. 나를 인정해줘야죠. 베스트 드레서인데. 그래서 남자부 기록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베스트 7이 생긴 이후에 14-15 시즌부터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말씀해 주셨던 16-17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팀인 대한항공에서 베스트 7 수상자가 없었고 챔프전 우승팀인 현대캐피탈에서는 문성민, 신영석이 베스트 7을 수상했던 기록이 있고 그 바로 다음 시즌에 17-18에는 반대로 챔프전을 우승했던 대한항공에서 베스트 7 수상자가 없었고 정규리그 우승팀인 현대캐피탈에서 신영석의 수상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대한항공이 베스트 7 수상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이 베스트 7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번번이 팀의 성과를 개인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MVP를 제외한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세터의 경우에는 세트 개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터 1위를 한 황태기 선수가 베스트 7에 포함이 됐던 것 같고 다른 포지션을 살펴보더라도 대한항공은 사실 특출난 선수보다는 모두가 고른 활약을 펼쳐준 모습이었는데 아포지 경우에서도 더블 해머라 불린 링컨과 임동혁 선수 이렇게 두 명이 활약을 했고 모든 경기를 소화한 윙스파이커 곽승석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사실 정지석 선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수비에 치중을 했다면 이후에 조금씩 정지석 선수가 합류한 뒤에는 공격 비중을 높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팀 공헌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기록적으로는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베스트 7에는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좀 대한항공이 올 시즌 좀 원팀의 그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한 명에게 가면 진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뭐 공격, 뭐 수비에서는 좀 뭐 곽승석 선수나 리베로 선수 좀 부담을 가지긴 했지만 그 외 선수들이 또 뭐 센터 선수도 그렇고 뭐 레프트 선수들, 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어린 선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활약을 해주니까 이 정규리그 챔피언 협찬 2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팀의 원팀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뭐 시상식에서 물론 베이스 7이 안 나온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승이 더 낫지 않나.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통합 우승까지 했는데 어떻게 베스트 7에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게 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정규리그만 우승하거나 챔프전만 우승하거나 이래서 안 나왔으니까 이해라도 하는데 통합 우승인데 그래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SNS 보니까 곽승석 선수는 뭐 바로 시상식 전날에 정장을 사서 왔다고 하던데 무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가야 하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정장 그쵸. 값이. 내년에 입으면 되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케이타의 길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실 대한항공이 무관을 하게 된 이유가 케이타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황태기 선수가 세트 성공률이 높았던 이유는 케이타 선수의 조금 비율이 정말 높죠. 상당했죠. 네, 올 시즌 이제 시상식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양효진 선수나 남자부 케이타 선수에게 양효진 선수에게는 FA 관련 소식, 케이타 선수에게는 좀 행선지에 관련 소식이 좀 많이 질문이 던져졌는데 사실 지금도 뭐 확실하게 뭐 결정됐다, 뭐 여기 남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사실 케이타 선수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남고 싶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일단 배구계의 좀 반응인 것 같고요.
그때 많은 기자분들께서도 케이타 선수에게 내년 시즌에 뭐 행선지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탈리아 베로나행이 이제 뭐 유력하다. 지금 협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외인 드래프트 열릴 시기에 정해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시상식에서 뭔가 한 가지 조금 처음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심판상을 받은 우리 심판 두 분에게 현대캐피탈 주장 정광인 선수가 꽃다발을 전달을 했어요. 저는 어찌됐든 욕을 먹든 욕을 안 먹든 심판들이 한 시즌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정말 저는 박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광인 선수가 V리그 선수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두 남영수 심판, 광미정 심판에게 저는 좀 꽃다발을 전달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안 좋은 의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대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V리그 대표 선수로서 정광인 선수가 심판 두 분에게 꽃다발을 준 건 좀 의미 있는, 좀 기념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선수가 심판과 저희가 뭔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립되는 존재잖아요. 항상 뭔가 의의를 제기하고 심판은 선수에게 뭔가 지위를 통해서 뭔가 억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통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벗어나서 조금 더 선수와 심판이 동등한 위치에서 설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준 하나의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뭐 케이타 얘기가 앞에 나왔지만 사실 케이타 선수가 그 준우승 차지했을 때도 굉장히 울었잖아요. 근데 이날 시상식에서도 뭔가 남고 싶다고 말하면서 슬픈 눈을 했던 게 좀 기억에 남고요. 이게 뭐 진짜 눈물이 었지 악어의 눈물이지는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또 베스트 드레서 상은 없어졌지만 또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베스트 드레서가 신영석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날 맞아요. 레드스트를 입고 왔잖아요. 마침 또 이날 페퍼 신인분들이 또 레드스트를 입고 와서 그렇죠. 페퍼저축은행이 아닌 한국전력 신영석 선수였는데 그 시상식이 보다 좀 더 톡톡 튀지 않았나 신영석 선수 때문에 생각이 되고 예전에는 뭐 최석기 선수나 한상규 선수가 베스트 드레서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영석 선수가 수상 소감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좀 역시 예능감이 살아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조금 코로나가 조금 완전히 조금 어느 정도 해제가 되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좀 모두 와서 이 베스트 드레서 투표도 하면서 베스트 드레서 상을 좀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신영석 선수가 이 수트를 8개월 전부터 이미 맞춰놨대요. 그러니까 시즌 개막 전에. 네, 여기 이미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줘야 될지를 그런 실력을 고민하고.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한상길 선수도 이때 주목이 됐던 게 빨간 수트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영석 선수도 빨간 수트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베스트 드레서가 되려면은 빨간색보다 좀 더 강렬한 뭔가가 이제 나와야 될 때다. 뭐 전바기를 입고 오든가 뭐 뒤에 뭐 후레쉬를 달고 오든가. 근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그 방송사 주제로 베스트 드레서상을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웨딩 상품권을 줄 때도 있었고 뭐 헤어 상품권 이런 거를 줄 때도 있었던 것 상품이 있었죠. 같은데 이제는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됐으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이어나가면서 이런 예능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추가할 수 있는 시상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남자부 소식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승팀 대한항공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항공의 경우 뭐 V3 달성을 했고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켰는데 뭐 그것도 큰 수확이지만 무엇보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웜업존 선수들까지 원팀으로 이룬 결과이기에 좀 더 값진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전 멤버가 확고했던 팀 중 하나잖아요. 백업 자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고정 멤버들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뭐 아포지 더블해머 뭐 미들블로커진 하령도 오늘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어렵네요. 미들블로커 고른 하령도 눈에 띄었고요. 뭐 챔프전 3차전에서도 조재영 선발 카드가 주요했듯이 그렇게 고르게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고 또 원포인트 서버 임재영 선수부터 신인 정한용, 이준, 김민재 선수까지 올 시즌 출전기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감을 모두 드러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뭐 임동혁 선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선수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예전에는 아포지 자리에 외국인 선수가 거의 대부분이 차지를 해서 뭐 꿈나무 선수들은 아포짓을 좀 기피하는 아포지 포지션을 좀 말고 다른 포지션으로 좀 전향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토종 아포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포짓 포지션으로 활약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멘트도 많이 들었어서 그렇죠. 또 임동혁 선수, 박철우 선수에 이어서 임동혁 그리고 그 다음 토종 아포짓에 대한 기대감도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는 좀 세터진 고민이 사실 클 것 같아요. 물론 베테랑 한 선수, 유강호 선수가 있지만 또 여전히 리그 탑 실력을 보유한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체력적으로 좀 부침을 겪었던 것 같고 이 두 선수의 뒤를 이을 좀 세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선수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해서 로테이션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 두 선수조차 베테랑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 후계자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이을까도 다음 시즌에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사실 한 선수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만큼 너무 독보적으로 그렇죠. 잘해주고 있어요. 한선 선수가 흔들릴 때마다 유강호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그래도 1, 2년은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의 세터 이제 제3의 세터라고 좀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세터가 이제 젊은 선수들이 올라온다면 대한항공 왕조가 더 길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대한항공이 조금 시즌 초반 이야기를 하자면 3년 연속 지금 감독이 달라요. 19, 20 때는 박기원 감독님, 20, 21 시즌에는 산틸리 감독님, 21, 22 시즌에는 틸리카이넨 감독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3년을 이렇게 다른 감독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성과를 낸다는 게 네. 더더욱 쉽지가 않죠. 뭐 감독의 능력,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실력 이게 다 합쳐져야 진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시즌 초반에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 틸리카이넨 감독의 뭐 빠르고 뭐 스마트하고 팬들의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배구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1라운드에는 2승 4패였거든요. 그 이때 뭐 더블 해머가 뭐 더블 뿅망치 아니냐. 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을 파는 팬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2라운드 접어들면서 뭐 더블 해머 시스템이 조금씩 통했고 무엇보다 이제 다시 정지석 선수 돌아온 것도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올 시즌은 대한항공이 가장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아까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곽승석 선수의 좀 재발견 전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MVP를 진짜 꼭 여기서 누구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곽승석 선수를 뽑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올 시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배구를 보면서 봐왔던 곽승석 선수 중에 최고의 플레이를 좀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곽승석 선수를 대표하는 단어가 살림꾼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혼자 집안 살림도 하고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혼자서 정말 많은 활약을 보였어요. 진짜 지치지 않고 공격에서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방을 이번에 또 보여줬고 그리고 뭐 수비는 뭐 두말할 게 없고 네 곽승석이 없었다면 저는 대한항공의 2년 연속 이 정규리그 챔프전 석권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우리 이보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젊은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정하영 선수, 김민재 선수, 이준 선수, 뭐 임재영 선수 등등이 많은데 이 센터진에도 이제 김민재 선수를 한번 지켜봐도 내년 시즌 좀 좋을 것 같고 진성태 선수가 빠지긴 하지만 이 김민재 선수가 구단 내에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구력이 5년이 안 돼요. 고1 때부터 시작한 선수인데도 그런데도 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센터가 20점 육박하는 득점을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 정도의 퍼포먼스 이제 높이를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프로 첫 시즌에 이 정말 좋은 형들이 많잖아요. 그 형들의 이 얼마만큼 쏙쏙 빨아들일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대한항공이 FA 자원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탄한 전력을 어떻게 누수되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 눈물의 챔프전 3차전 고배를 마시면서 준우승 자리를 차지한 KB인데 사실 KB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K타의 공격 점유율에서 볼 수 있다시피 K타로 시작해서 K타로 끝난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챔프전 3차전 때는 그게 조금 눈에 띄게 드러났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팀의 이탈이 그래도 조금 확실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FA 시장에서 어떻게 이 자원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럼에도 이번 시즌 그래도 KB가 팀의 꽤 괜찮은 비전과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내 선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KB의 일단 좀 비시즌 보완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홍성준 에디터가 말한 것처럼 케이타 선수 3차전 5세트 점유율이 공격 점유율이 100%였어요. 거의 그냥 앞에 김정호가 뜨던 말던 네. 다 뒤로 넘겨주고 그냥 전위에 있든 후위에 있든 황태기 선수는 케이타 선수에게만 공을 올려줬다는 그 의미인데 뭐 케이타 선수가 만약에 떠난다는 가정하에 KB는 국내 선수들이 윙스파이크 선수들이 특히나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인 선수 혼자서는 절대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예전에 뭐 레오 선수, 가빈 선수, 뭐 시몬 선수 있을 때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이거든요. 감독님들이 다 어느 정도 그때 그것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 공략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케이타 선수 말고 국내 선수에게 그때 한두 번만 빼줬으면은 그 승부가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정호 선수도 그 경기 들어서 그 전까지 폼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막 서브에이스 6개를 꽂아 넣었던 경기도 있었고 굉장히 폼이 좋았는데 그렇죠. 뭐 사실 물론 황태기 선수가 케이타 선수에게 100%의 그 공격 점유율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승부처 상황에서 에이스에게 공을 올려줘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까지 국내 선수들에게 조금 믿고 맡기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또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비시즌에 호인정 감독님께서도 이제 한성종 선수가 남는다는 가정하에 한성종 선수의 좀 공격력 높이가 좀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KB는 또 다른 팀들과 다르게 확실한 국내 주포가 좀 없는 게 그래도 좀 단점이거든요. 뭐 한국전력은 서재더, 우리카드 나경보, 뭐 대한항공은 임동혁, 정지석, 현대캐피탈 허수봉, 정광희, OK금융그룹, 뭐 차지환 다 이제 그래도 상위권 팀에는 한 명의 이제 국내 선수 주포가 있어요. 이제 외인과 함께야.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도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KB 손해보험이 이제 지금의 좀 깜짝 활약이 아니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선수 윙스파이크 자원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좀 그래도 수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양희준 선수 이제 확실히 말해주고 싶고요. 박진우 선수와 이제 김홍정 선수가 이제 조금씩 이제 30대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둑한 배짱, 뭐 패기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고 이제 비시즌 후인정 감독 첫째 목표가 이제 양희준 선수의 성장이거든요. 이제 양희준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만약에 지난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그런 활약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또 나중에 국가대표로도 뽑힐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이번에 박승수 선수가 신인왕을 받기는 했지만 표차가 거의 안 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KB가 우승했으면 양희준 선수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반부터 양희준 선수가 나와서 그런 활약을 펼쳤으면 저는 확실하게 좀 양희준 선수에게 표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KB 손해보험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챔프전에 올라간 감독, 선수, 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듯한데요. 흔히 말하는 큰 경기 경험이 중요한데 정규리그 최고 성적, 첫 챔프전 진출, 첫 챔프전 승리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고 맞죠. 생각을 해요. 뭐 다만 배구는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케이타가 사실 절대적인 에이스였잖아요. 그래서 KB의 약점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근데 케이타가 없는 KB 모습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까 뭐 윙스파이커 얘기를 했지만 김종호 선수나 한성정 선수의 공격 비중이 워낙 낮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팀들처럼 그 다른 윙스파이커 정도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KB의 FA 시장에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수준급의 자원들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여준 전력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누수하면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케이타가 없는 KB는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2시즌간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났고 이 집토끼가 또 남는다는 가정하에 한 명의 외부 FA가 들어온다면 이 케이타 못지않은 외인의 이 한 명의 수준급 FA가
활약을 펼쳐주면 더 저는 상승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옵션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상대방도 막기가 힘들고 케이타 한 명만 있을 때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도 1차전, 3차전에서는 거의 케이타가 뜨면 쓰리블락이 붙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는데 그만큼 다음 시즌 KB의 전력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인데 이렇게 한국전력이 이렇게까지 막판에 스퍼트를 밟아서 약진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만큼 리그 막판의 판도를 견인을 했던 팀이 바로 한국전력이었던 것 같고 베테랑들의 노련미와 그리고 그들을 받쳐주는 신인급들의 활약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결실을 맺었는데 이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신영석과 서재덕이 FA 시장으로 나오면서 많은 유수의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즌 한전의 소득과 보완해야 될 점으로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시즌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뭐 소득을 꼽자면 임성진 선수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크게 결여된 모습이었고 순 선수로 선정돼서 인터뷰실에 들어왔을 때도 뭔가 동굴 속에 자꾸 들어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목소리가 좀 네, 작았어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달라지더라고요. 뭐 올스타전에서는 미국춤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코트 위에서 갑자기 뭐 포효를 한다거나 원래 그런 모습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포효를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번 시즌에 뭔가 달라졌구나. 미국 춤의 효과다. 아 그쵸. 미국 춤입니다. 그런 걸 느꼈고 뭐 리시브가 흔들려도 반격 상황에서 그래도 해결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근데 이시범 선수가 군입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렇죠. 임성진 선수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게 그렇죠.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좀 해결해야 할 숙제로는 또 세터입니다. 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황동일, 김강국 선수가 좀 분전을 했지만 팀이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거는 공재혁 선수가 이번에 별다방 커피 쏘기를 좀 굉장히 많이 스타벅스 효과. 했는데 이번 연봉을 좀 협상을 하면서 좀 그게 반영이 됐을지. 그 커피값을 보조를 해줬는가. 네. 그간 낸 커피값만 해도 거의 신입 사원 그 월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많이 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메워지지 않을까, 채워지지 않을까. 거의 리그 막판에는 이게 밈화가 되면서 그러면 7경기, 8경기 가까이 그렇죠. 계속 기자들한테도 쏘고 또 얻어 드셨잖아요. 저도 뭐 한국전력에 또 뭐 수학이라고 한다면 뭐 임성진 선수도 있고 우리 박찬현 선수도 물론 시즌 후반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장했다고 들고요. 사실 좀 베테랑 선수들이 확실히 좀 중심을 잡아주니까 또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범희 기자와 마찬가지로 좀 짚고 가야 될 게 좀 세터와 이시문 선수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좀 최근 몇 시즌 세터로 고민 많았어요. 물론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장윤철 감독 부임 첫 시즌에 이제 김명관 장이 세터 데려왔지만 가능성만 보이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트레이드를 해서 황동희 선수 데려오고 했는데 황동희 선수가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김광욱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후반에 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한국전력도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활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한 시즌을 풀로 맡기기에는 조금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게 조금 배구의 조금 이야기인데 세터가 흔들리면 사실 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리시브를 아무리 잘 받아도 이제 세터 포지션에서 얼마만큼의 조금 안정감을 좀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황동희 선수가 FA로 나왔지만 만약에 남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한국전력 세터진이 이제 황동희 선수, 김광수 선수, 이민욱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이민욱 선수가 좀 제3 세터라는 그러면 가정에 있다면 김광수 선수와 황동희 선수가 또 한번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이제 감독님이 세터 포지션을 또 어떻게 조금 좀 꾸릴지 나중에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뭐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또 보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시몬 선수가 한국전력 이적 후에 2시즌 동안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했어요. 5월 16일 입대하는데 서재석 선수가 남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남는 윙스파이커 자원이 이제 임성진 선수나 김지한 선수들 좀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임성진 선수나 김지한 선수가 아직까지 풀로 주전으로 뛴 적은 없어요. 네, 이들의 그 비시즌이 저는 조금 앞으로의 성장, 팀의 성장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카드인데 이제 우리카드가 19-20 시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승 타이틀을 확보를 하지 못했잖아요.
리그의 중도 마무리 짓게 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팀의 주포인 나경복 선수가 이제 군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카드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적기 정도로 판단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준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시즌에 압도적으로 상대 전적을 보여줬던 한전에게 꺾이면서 이번 시즌 4위로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또 중도 외국인을 교체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또 우리카드가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 우리카드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팀도 사실 이번 시즌에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그렇죠. 탄 팀이었는데 또 어찌됐든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그 저력을 발휘하면서 좀 리그 판도를 흔들었던 팀이었고 좀 소득이라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KB 손해보험 미들블러커 김재희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 부분이 좀 그래도 약점으로 분류됐던 그 중앙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나경복 선수는 저희가 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정말 더 이상 나기복이 아닌 윙스파이커 거의 리그 정상급 윙스파이커로 자리매김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다만 좀 보완을 해야 할 점이라면 또 역시 세터 하승우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하승우 선수가 뭐 잘 하고는 있지만 혼자서 뭔가 끌고 갈 때 그리고 팀이 위기일 때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윙스파이커 경우에는 뭐 송이채 선수가 군 복무를 마치고 팀에 합류를 했지만 그 백업으로 들어갈 선수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그렇죠. 게 우리 카드의 한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이범희 기자와 홍성준 에디터의 말처럼 좀 롤러코스터가 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제 외인 교체 승부수를 진짜 이렇게 띄는 팀이 없었는데 한번 재미를 보려 했지만 재미를 정말 보지 못했고 또 준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정규 시즌에 패하지 않았던 한국전력에 패해서 이제 외인 재미도 그렇고 V1 꿈도 못 이뤘는데 수학도 있고 확실히 보완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학은 뭐 나경복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에이스로 성장했다는 점. 저는 사실 이제 하승우 선수가 나경복 선수한테 공을 올리면 이제 나경복 선수가 그냥 득점을 올릴 것 같은 이제 믿음이 좀 생겼어요. 확실하게 이제 자신이 해야 될 걸 알고 있고 이제는 외인 못지않은 공격력을 분명히 좀 보여줄 수 있고 나경복 선수가 뭐 이제 2021, 2022 시즌 끝나고 군대로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단 뭐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한 결과 2022, 2023 시즌 끝나고 일단 가는 걸로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확실한 의미 부여가 또 있는 시즌인 만큼 다음 시즌 활약이 또 더 기대가 되고 또 저도 이제 이보미 기자와 마찬가지로 윙스파이크 한 자리를 조금 아쉬운 부분을 뽑았는데 송이채 선수가 뭐 그래도 뭐 꾸역꾸역 전 잘 버텨줬지만 공격과 서브는 사실 좀 낙제점에 좀 가깝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서브는 자주 걸리고 공격은 블로킹에 별리는 횟수도 많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범실이 너무 많았어요. 하승원 선수와 함께 팀 범실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두 선수가 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카드가 범실이 많이 그때 기록을 했었는데 31개 중에 두 선수가 합했던 게 15개였어요. 그러니까 송희찬 선수가 8개였는데 많긴 많았네. 네, 이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송희채 선수가 흔들렸을 때 유윤식 선수나 누군가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유윤식 선수도 지난 시즌 이제 출전기를 거의 좀 많이 얻지 못했어요. 16경기인가에 출전을 해서 15경기에 출전해서 16점에 머물렀었는데 이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카드는 선수층이 더 좀 얇은 상황에서 신영철 감독님이 이를 또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이 되고 세터 하승우 선수가 또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이 팀에 남는다는 가정하에 이호건 선수가 만약에 상무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백업 세터에 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지금 남는 세터가 김광일 선수인데 중부대 시절부터 장신 세터로 조금 그래도 각광을 받았었고 충분히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승우 선수가 뭐 남는다면 김광일 선수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내 가지고 좀 다음 시즌에는 세터 문제 없이 좀 신영철 감독님이 하고 싶은 배구를 또 우리 카드 공격수들이 할 수 있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OK 금융그룹인데 사실 OK는 지금 순위보다는 좀 더 높은 순위를 받을 걸로 시즌 전에 예측이 됐었던 팀이잖아요. 그리고 레오 선수도 있었고 본 빼고 순위권에는 좀 들 것 같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마지막에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OK의 긍정적인 요소와 보완해야 될 요소를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OK금융그룹은 아무래도 레오가 발목 부상으로 빠졌던 그 시기가 굉장히 뼈아픈
뼈 아팠던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석진욱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그 레오가 빠진 그 상황에서의 성적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을 정도로 OK의 올 시즌 성적에 큰 타격을 입혔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윙스파이커, 장신 윙스파이커인 차지한 선수의 재발견은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을 정말 좋은 하거든요. 활약 보여줬죠. 이 선수가 그동안 뭐 대학 배구에서는 굉장한 에이스로 활약을 했지만 사실 프로팀 와서는 좀 뭔가 제자리를 못 찾는 듯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선수가 뭐 OK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남자 배구의 대표팀에서도 좀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인왕이 된 리틀 석진과 박승수 선수도 앞으로 좀 어떻게 OK금융그룹에서 살아남을까가 좀 궁금하고요. 반대로 좀 보완해야 할 요소로는 또 세터인데요. 세터가 아무래도 이민규 선수 없이 강명호 선수가 한 시즌은 혼자 이끌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미들블로커도 상대팀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여자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팀을 뽑으라면 KGC 인삼공사를 뽑고 싶고 남자부는 좀 OK금융그룹을 뽑고 싶은데 시즌 전 연습 경기에서 OK금융그룹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진짜 대단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떤 많은 감독님들께서는 OK금융그룹이 연습 경기를 뭐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좀 올 시즌 좀 OK에 조금 순항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오 선수 부상도 있었고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따랐는데 그래도 뭐 레오 선수는 베스트 7도 받고 뭐 이전보다 타점은 떨어졌지만 좀 준수한 활약을 좀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차주환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한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되었고 사실 장신 윙스파이커가 2m 넘는 그런 곡이 쉽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주환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사실 OK는 이 두 선수 이 두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다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테랑 미들블로커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너무 보였던 것 같고 특히 좀 진상훈 선수가 이제 2020-21 시즌 앞두고 이제 석진욱 감독이 데려온 선수인데 3년 총액 7억 5천만 원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2020-21 시즌 초반을 제외하고는 좀 뭔가 뚜렷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준 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우리 진상원 선수 외에 좀 어린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한다면 분명히 다가오는 시즌에는 이제 중앙에서의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세터 부분도 강정민 선수가 물론 고졸 루키로서 시즌 후반 살짝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광명훈 선수와 권준영 선수의 이 기복은 전혀 어떻게 해결을 전혀 못했거든요. 물론 이민규 선수가 뭐 다음 시즌 중반에서야 좀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두 선수도 프로 경력이 이제는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 기복을 좀 줄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KGC도 기복이었지만 OK도 기복을 좀 줄이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레오 선수를 레프트로 기용했던 OK였잖아요. 이 전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원래는 윙스파이커였는데 아포지스로 그렇죠. 바꿨죠. 그렇죠. 그 공격력을 아무래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포지션을 바꾼 거는 괜찮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오히려 좀 지원 사격이 부족했기에 이게 좀 빛이 덜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레오 선수가 리시브 부담 덜고 공격에만 물론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더 연습을 하면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리시브가 확실히 좀 수비 부담을 덜다 보니까 공격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엔 세터들이 공을 잘 올려줘야 레오 선수도 더 앞포지션에서의 이 활약이나 퍼포먼스도 대단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배구 명문 두 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먼저 삼성화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많은 팬들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제 감독도 시즌 말미에 교체가 됐고 시즌 이후에 삼성화재의 한 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두 팀이 V 클래식 매치를 치를 정도로
사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배구 팀이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은 6, 7위에 머물렀고 그렇죠. 시즌 뭐 끝날 때쯤에 두 감독님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좀 예전의 모습을 좀 되찾아보자는 다짐을 했다고 했는데 뭐 물론 고이진 감독님은 여자부 인상공사로 떠났지만 삼성화재가 시즌 전부터 최약체라는 평가에도 사실 최선의 공략법을 펼쳤다고 생각을 해요. 서브로 판도를 좀 뒤흔들었고 선두 대한항공마저 삼성화재에 좀 약한 그렇죠.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세터 황승빈 그리고 노재욱 선수의 공존도 어떤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삼성화재 올 시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실 서브밖에 없어요. 러셀 선수가 8연속 뭐 서브 득점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서브 이제 스파이크 서브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만 보면 너무 보완할 것도 많다고 좀 느껴져요. 이제 김상욱 감독 체제에서 이제 삼성화재가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주공격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황경민 선수가 더 한 단계 성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윙스파이크 한 자리를 누군가는 이제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정정규 선수가 시즌 초반에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결국에는 또 신장훈 선수에게 밀리면서 해줬는데 신장훈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아직도 너무 아쉬움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 센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안우재 선수가 이전 구은 전역 후 보여줬던 2020-21 시즌의 임팩트를 이번 시즌은 조금 어깨나 이런 좀 여러 잔부상으로 인해서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뭐 한상길 선수나 안우재 선수는 확실히 그래도 저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확실하게 조금 치료받고 뭐 감독님과 좋은 호흡 보인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센터와 그리고 윙스파이커 선수들의 좀 활약이 필요하고 황승민 선수, 노재욱 선수 이제 공조원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수 사실은 한 명은 백업으로 가야 돼요. 지금 형 부상이라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김상훈 감독님께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김상훈 감독님이 지금 이제 남자부 7개 감독님들 중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얘기를 해보자면 올 시즌 창단하면서 첫 골찌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제 뭐 외인 불운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제 주전 선수 정광인이 군대에 갔다가 늦게 복귀하면서 그 전력의 이제 공백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었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대캐피탈의 천안 유관순 체육관의 공기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 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가장 응원 열기가 뜨거운 곳 중 하나인데 좀 오늘 이번 시즌에는 좀 썰렁 좀 찬 공기가 네. 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팬들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고요. 뭐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다들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팀이 리빌딩을 했고 선수 구성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았는데 결과가 수비적으로는 너무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였잖아요. 수비는 좋았지만 뭐 연결이나 공격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물론 운도 따르지 않았긴 했죠. 뭐 외국인 선수를 2번이나 교체를 했고 3명의 외국인 선수와 함께 했는데 모두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죠. 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구단이 이번 시즌의 최하위인 만큼 외국인 선수 지명을 할 때도 확률 추첨상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렇죠. 또 구단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가서 외국인 선수들을 직접 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외국인 선수를 뽑을지 더 궁금하고요. 수학도 있었는데 프로 2년차 리베로 박경민 선수가 베스트 7으로 포함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이 선수가 임동혁, 임성진, 김선호 선수 등과 함께 U19 세계선수권에서 24년 만에 한국의 4강을 이끌었던 그렇죠. 멤버잖아요. 또 야망이나 욕심이 큰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도끼 품고 뛰는 선수들이 크게 성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프로팀에서도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맞아. 정말 그 현대캐피탈이 공격에서는 뭔가 외국인이 이끌어가지를 못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수봉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고 수비적으로는 사실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는 거의 리그에서 정상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쵸. 들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걸 이제 박경민 선수가 잘 이끌어내 가면서 다음 시즌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원래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에는 서브를 넣을 때 범실을 안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서브가 좀 더 약했던 것이 좀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삼성화재랑 어떻게 보면 좀 반대 네 그렇게로 갔는데 사실 현대캐피탈이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저는 저 웨인만 괜찮았다면 플레이오프 넘어가서 좀 챔프전도 진짜 갈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국내 선수들이 탄탄하고 젊은 선수들도 이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성장하고 있는 게 진짜 보였거든요. 뭐 박경민 선수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리시브 디그 이번에 다 1위 했고요. 허수봉 선수도 이제 뭐 완전하게 팀의 에이스이고 김성훈 선수 살짝 뭐 부침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나올 때마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홍동선 선수도 분명 이제 시즌 후반 임팩트를 좀 보여줬고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외국인 선수가 진짜 정상적인 컨디션에 국내 선수들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이 팬들도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꼴등 팀에서 베스트 세븐이 2명이나 나온다는 그렇죠. 현상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국내 선수들이 진짜 노력 많이 했고 외인 선수들이 조금만 더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했다면 천안 유관수 체육관도 많은 관중들이 더 왔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음 시즌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외인 잘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멤버 구성상에는 그리고 뭐 하나의 뭐 더 바람이 있다면 김명관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최태훈 감독하고 두 번째 비시즌 이제 함께하는 비시즌인데 네. 또 이제 최태훈 감독님도 김호철 감독님 못지않게 이 선수들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님이니까 이번 두 번째 비시즌에는 김명관 선수가 또 최태훈 감독님 밑에서 얼마나 더 성장해가지고 다음 시즌에는 좀 현대캐피탈도 삼성화재와 함께 좀 배구의 이런 열기 부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백산대 결승전에 최태훈 감독님이 또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유망주들을 관찰하려고 유일하게 프로팀 감독님 자격으로 오셨더라고요. 저희 취재기자 바로 옆에 앉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유망주들도 잘 골라와서 현대캐피탈의 좋은 성적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자부까지 저희가 리뷰를 맞춰봤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긴 시즌이 아니었나 싶네요. 14개 팀 좀 14개 팀. 많긴 많네요. 저희 톡스파이크 여태까지 녹화했던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녹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팬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한 시즌 동안 시즌 열심히 치러주신 선수분들께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는 시즌 이후에도 비시즌에도 더욱더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톡스파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